안녕하세요. 책 파는 여자 조이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여러분은 올 초 세우신 계획들 잘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저도 올해는 좀 더 책을 많이 읽어야지라는 생각과 함께 일주일에 4권, 그래서 한 해 동안 200권 정도를 좀 읽어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 읽는 것까지는 별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읽은 책을 정리해서 리뷰를 찍고 올리는 것까지는 조금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오디오로만 리뷰를 올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될 때는 또 예전처럼 영상 촬영 리뷰도 병행할 예정이니까 예전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던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스타일로 리뷰해볼 첫 책은 바로 인생을 바꾼 바인더 독서법 앤 글쓰기라는 책이고요. 1년에 1000권 이상 책 읽기를 통해 10년 동안 몸담았던 KT의 사표를 던지고 현재는 대학 강의뿐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다는 유성원 작가님께서 2016년에 출간하신 책인데요. 사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학원 강의 그리고 기업 강의도 되게 오래 했었는데 이 강사라는 직업이 책을 정말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강사들이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기보다는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밥그릇 싸움이 정말 치열한데 이 밥그릇을 지키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인맥 관리와 자기 개발이 있죠. 제 경우에는 책을 좀 많이 읽어서 강의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내 밥그릇을 지키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일을 할 때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생존형 독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저자분도 강사 일을 하면서 책을 좀 많이 읽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1000권을 읽은 노하우를 이 책에 담으셨더라고요. 저에게 이 책은 크게 3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 권의 책을 집필하기 위한 독서량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자신이 내고자 하는 분야의 책을 50권에서 100권 정도 정독한 다음 다시 한 문장, 한 단어들을 음미하여 메모해보면 그제야 책 한 권을 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책을 읽고 이 정도의 지식을 쌓으려면 대체 이 분야의 책을 몇 권이나 읽어야 하는 걸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기계발의 거장 브라이언 트레시는 한 분야의 책을 50권 정도 읽으면 논문이나 책을 쓸 정도의 지식이 쌓이고 150권을 읽으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되고 250권을 읽으면 대한민국 최고, 350권을 읽으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 어떤 분야의 논문이나 책을 쓸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분야의 책을 50권 정도는 읽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TV보다 책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였는데요. 여러분은 본인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TV를 보지 못하게 하고 책만 읽으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TV는 좋지 않고 책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 아이가 왜 엄마는 자꾸 TV는 못 보게 하고 책만 읽으라고 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망설임 없이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책 3장에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료한 대답의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2개의 실험군을 나눠서 한쪽은 소설 소나기의 영상을 보여주고 다른 한쪽은 소설책을 읽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두 실험군 모두에게
돌다리를 건너는 장면을 스케치북에 그려보게 했대요. 그러자 영상을 보여준 실험군은 영상에서 나온 모양 그대로 획일화된 그림을 그렸고, 책을 읽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서는 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힘인 바로 이 창의력이 책을 통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반면 TV를 통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마인드맵이었는데요. 책을 읽는 자체로 기쁨을 느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 경우에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남아있는 편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감동적인 부분들은 필사도 하는 편이고 서평도 적어보려고 나름 노력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 독서 노트도 제 기분에 따라서 여기 적었다가 또 새로 예쁜 노트를 사면 거기에 적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찾아본다던가 그 책에 대한 기억이 필요할 때 그 기억을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마인드맵이라는 것을 통해 이 책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깨끗한 종이를 한 장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책을 읽고 기록하는 날짜와 저자의 이름을 적어주고요. 종이의 정중앙에 책 제목을 적고 책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의 좌우에 각 챕터들의 제목을 써주고요. 그리고 각 장의 소제목들을 적어줍니다. 다음은 각 장의 키워드들을 한 3개 정도 그 장의 제목을 적은 아래다가 적어주는데요. 이때 3개의 키워드를 전부 찾을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패스하시거나 아니면 2개 또는 하나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뒷장에는 이 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필사하고요. 여기까지 한 후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제목 위쪽에는 이 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따로 적어둡니다. 그리고 제목의 아래쪽 빈 부분에는 이 책의 내용 중 나의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또 따로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은 아니고 제가 추가한 건데요. 이렇게 종이의 맨 아래쪽 빈 공간에는 이 책에서 언급된 책들, 그리고 그 책들 중에 내가 읽어보고 싶다라는 책이 있다면 그 책들을 따로 표시해서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하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마인드맵이 모두 완성이 됐는데요. 일단 책 읽는 시간 빼고 이 종이 한 장에 마인드맵을 만드는 시간이 2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사실 이걸 하는 내내 큰 기대는 없었어요. 이렇게 목차까지 다 적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 끝내고 보니까 책의 내용들이 막 산발적으로 머릿속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딱 뭔가가 정리돼서 머릿속 한 곳에 들어와 박히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이 저자분처럼 강사라는 직업은 책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용할 책을 좀 찾을 일이 많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인드맵에 굉장히 만족을 해서 자기계발 도서 말고 에세이도 이렇게 마인드맵을 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제가 재밌게 읽은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배우 하정우 씨의 책도 이 방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면서도 또 에세이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결과는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공감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했던 부분들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머리에 남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읽은 책의 내용을 조금 더 내 기억에 오래 붙잡아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책의 내용을 인용할 일이 많으신 분들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생을 바꾼 바인더 독서법엔 글쓰기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다음 리뷰는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 하정우님의 책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또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